안녕하세요. 문학교육론 3, 4월 강좌를 진행하게 될 송원영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뭐 진정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이제 국어교육론 수업 시간에도 이제 개강을 이제 현장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개강을 했듯이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진행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계기나 기회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카메라와 그다음에 저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 강의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역동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반응들을 보게 되고 그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진행되는 속도라든가 깊이들을 조절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아마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강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 뵙게 된다는 점을 저도 이제 안타깝고 아쉽게 여기고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임용 시험이 뭐 연기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용 시험 이제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3, 4월 반을 지금 개강하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기로 합시다. 일단은 3, 4월 교육과정 문학교육론의 강좌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이제 OT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칠판에 적어 드린 것처럼 문학교육론 3, 4월 강좌의 강의 목표가 문학교육과정의 이해 및 작품 적용이에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 2월 문학교육론 기본이론반을 수강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은 이 문학교육과정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1, 2월 반을 듣지 않고서 지금 3, 4월 문학교육과정반을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이 3, 4월 반의 이제 특징이 문학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교육론 이제 수업 시간에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추상적인 문서로 진술되어 있는 문장 진술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학도 이제 문학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초중고등학교에 그다음 국어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단독 교과의 명칭이 있어요. 국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학이라는 교과목 명칭이든 아니면 국어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문학 영역이든 간에 문학 교육과정의 이제 문학 영역이 교육과정의 영역이 문학 영역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그와 같은 학년별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들이 또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국어 교육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어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의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문학교육과정도 나름대로의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 부분에서 문학교육의 재구성 작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그래서 문학교육과정의 이제 재구성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목 안에서
문학 교과목의 그 체계와 비슷하게 이와 같은 그 재구성을 좀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학년별로 성취 기준들을 학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재구성되어서 체계적으로 한번 문학교육과정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오히려 첫 번째인 그 문학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문학교육과정에서 이제 문학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핵심적인 어떤 그 이론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이론들을 작품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3, 4월 이 그 반은 문학교육론의 목표이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재구성을 통한 이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작품에 적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문학교육과정이 드러나는지의 그 양상까지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용하면서 양상까지 이제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이 작품에 적용됐을 때 그 이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학습 내용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물론 이 학습 내용들은 주로 이제 활동 형태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이자 그다음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은 작품 자체.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활용해서 배워야 할 학습 내용들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학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작품의 적용 양상들의 두 가지의 학습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된 문학교육과정의 적용 양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주안점을 두고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중점을 두고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첫 번째로는 일단 교육과정을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문학교육과정이 작품에 적용되는 양상들을 살피면서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학습자들이 그 성취 기준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을 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 내용들은 무엇이고, 그와 같은 학습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떠한 활동들을 구안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서, 특히 이제 교과서의 수록 작품을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교과서의 수록 작품들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되,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를 해설하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교사용 교과서, 혹시 이제 교사용 지도서, 혹은 이제 교사용 교과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나 교사용 교과서에 그 교사용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설되어 있고, 어떻게 분석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 수업의 이제 주안점이자 여러분들이 학습의 중점으로 살펴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이, 문학교육과정이 무엇이 있는가를 자세하게 살피고, 물론 그것도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그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수 내용과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 4월 교육과정 반의 이제 그 강좌의 이제 목표이자 그다음 강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일단은 그 프린트물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 프린트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프린트물은 교육과정이 재구성되어 있는 성취 기준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본문과 그 다음에 학습활동들이 교사용 지도서나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서 이제 교재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물로만 지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약간 불편한 점은 좀 있을 거예요. 수업을 들을 때마다 프린트를 하셔야 할 점은.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프린트물 수업을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나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수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재구성되거나 이제 편집 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지금 그 편집되어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서 완벽한 의미에서의 그런 교재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 오늘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OT를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OT와 이제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OT 프린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을 보면 좀 얇은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이 제공될 거예요. 거기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2015, 2012 문학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학교육과정의 재구성이란 학년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을 나름대로 재구성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문학교육과정의 재구성된 이제 체계를 이제 살펴보자면, 처음에 첫 번째로 이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던 게 이제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린트물을 일족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이라고 하는 항목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3쪽 넘겨보시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이건 태도예요. 문학과 태도이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갈래이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한국문학사,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인데 문학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문학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 크게 이제 5가지의 항목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 5가지의 항목 가운데서 1, 2,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5, 6월 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제 4번, 5번의 내용들을 5, 6월 반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혹시 이제 3, 4월 반을만 듣고 5, 6월 강좌를 듣지 않는다면 이제 그 연속성의 측면에서 좀 단절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5, 6월 반만 좀 들으신 분들은 앞에서 문학의 본질부터 문학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3, 4월 반을 못 들었던 내용들을 한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 4월, 5, 6월 반을
이제 여기가 이제 문학 1이라고 한다면 문학 2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연계가 있다. 단 이제 구분은 조금 될 거예요. 이 갈레이론과 문학사는 아무래도 이제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을 중심으로 골고루 이제 포함을 한다면 이 해당되는 요 내용들 1, 2, 3번의 항목들은 주로 고전 문학 작품보다는 현대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학 교육 과정의 그 성취 기준에서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학습 내용들을 현대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룰 거예요. 일단 문학의 본질부터 문학의 삶까지 이 세 가지의 항목들은 여기서 각각 몇 개씩의 이제 그 세부적인 그런 항목들로 이제 나눌 수가 좀 있습니다. 좀 나눠보자면 먼저 문학의 본질은 프린트물에 보시면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기능 이 두 가지가 성취 기준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기능. 그다음에 이제 수용과 생산은 조금 내용 항목들이 많은데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도표에 보시면 일쪽 부분에 프린트물의 일쪽 부분에 수용 부분에 해당되는 게 내용과 형식.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체적 평가, 다양한 그 해석. 넘겨보시면 프린트물 이쪽에 넘겨보시면 주체적 평가,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 부분의 마지막으로는 공감과 비판 이렇게 해서 수용과 생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한 4가지 정도고 그 다음 이제 플러스 생산이라고 하는 재구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용에 해당되는 부분의 것이고 생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구성이라고 하는 성취 기준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다뤄지는 이제 3번 항목은 문학과 삶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문학과 태도하고 연관이 있는데 3가지의 성취 수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아 성찰,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학의 가치.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4번, 5번인 갈레이론과 이제 문학사 파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5, 6월 반에서 좀 배우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3가지의 문학 교육 과정의 이제 체계와 관련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들은 요것들이 예를 들면 문학의 본질에 해당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학과 삶에서 문학의 가치라고 하는 이 세부의 항목들에 의해서 이제 교과서나 또는 교사용 교과서 혹은 지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뭐 이론들이라면 이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문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자면 문학의 개념부터서 문학의 가치까지 이 세부의 항목들은 일종의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와 같은 이론적인 측면은 뭐 개념이라든가 또는 학술 용어들이 소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조금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인데 개념 부분에서 뭐 예를 들자면 심미적 인식,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해요. 또는 내용과 형식 부분에서는 미적 구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학술 용어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이제 이론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이론들이 이제 그 실제 작품에 적용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작품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양상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학의 본질 가운데서 그 문학의 개념에 해당되는 심미적인 체험, 심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나 또는 개념들이 있다면
이것이 작품에서 심미적인 인식이나 심미적인 체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적용 양상들을 좀 보고, 그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문학의 개념에 해당되는 심미적인 인식과 체험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사는 활동을 구안을 해야 할 것인가에 교과서의 학습 활동까지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학습 활동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을 첫 번째로 학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론을 작품을 통해서 적용되는 그런 양상들을 살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제 수업 시간에는 3, 4월 강좌의 수업 시간에는 물론 1, 2월 기본이론반에서 요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했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1, 2월 기본이론반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3, 4월 교육과정반을 통해서 이 기회에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기본이론반을 들으셨던 분들은 배웠던 내용이 또 나오는데 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복습이 된다는 점에서 약간 좀 다르죠. 왜냐하면 1, 2월 기본이론반 때 요 내용들을 배웠다면 이 내용들은 주로 이제 개론서 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차원에서 이제 좀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그 내용들은 이와 같은 이제 그 문학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그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학습의 중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되,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여기다 좀 적죠. 교육과정은 이제 성취 수준이나 성취 이제 기준들이 이제 존재하고, 성취 기준이나 성취 수준들이 존재하고, 이 성취 기준이나 성취 수준들을 학습자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기 위한 지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에 완벽하게 이 지도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나 교사용 교과서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 내용 혹은 이것은 이제 교수학습 내용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도 내용과 교수학습의 내용들을 이 이론적인 차원으로서도 또 학습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통해서 교사용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도 내용이나 또는 교수학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론에서 학술 개념이나 학술 용어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교수학습 내용이나 지도 내용 또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과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 이제 프린트물 5쪽에서는 3, 4월 문학교육론에서 다루어질 작품의 목록들을 지금 미리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문학교육론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작품들은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국어 문학교육이나 또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인데, 그 작품들의 양들이 이제 상당해요. 그래서 5쪽부터서 문학의 뭐 본질에 해당되는 21개의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넘겨보세요. 7쪽, 그 다음에 9쪽, 문학과 3, 그 다음에 10쪽까지. 이게 이제 3, 4월 교육과정 반에서 다뤄져야 할 작품 목록들을 각 항목별로 제가 이제 추려 놓은 작품의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될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자면 6쪽 부분에서 프린트물 6쪽에 넘겨보시면 내용과 형식의 유계적 연관을 고려한 수용 혹은 미적 구조물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학습할 때 27개의 작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7개의 작품들을 한 주차에 모두 다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인 이와 같은 이제 작품 목록과 관련해서 12쪽에 넘겨보시면, 12쪽에 넘겨보시면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넘겨보시면 주차별 이제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주차별 강의 계획서는 한 주차당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지의 이제 계획서인데, 12쪽에 넘겨보시면 그 1회차부터 지금 8회차까지, 물론 이제 4월 31일까지 4월 24일까지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8번에 걸쳐서 8회차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한 주차당 몇 작품 정도의 진도를 나가냐면 15작품에서 20작품, 그 정도가 한 주차당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회차부터서는 아마도 5회차까지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한 15작품에서 18작품 정도 될 것이고, 이제 7회차하고 8회차는 약간 이제 작품 수가 조금 많아요. 한 20작품 정도가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5작품에서 20작품 정도가 각 주차당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작품들이라면, 평균적으로 보자면 한 160작품에서 180작품 정도가 아마도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다뤄질 작품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현대문학 작품이 주로 나오고, 물론 이제 고전문학 작품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문학 작품은 주로 이제 3, 4월 반보다는 이제 5, 6월 반에서 주로 다뤄질 것이고, 문학사 반에서 다뤄질 것이고, 그래서 3, 4월 반은 현대문학 작품을 한 160작품에서 180쪽 정도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각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 그 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작품의 적용의 양상들을 실제로 작품을 통해서 좀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주차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그 진도별로 완벽하게 15작품이다 또는 완벽하게 20작품이다 이렇게 그 작품에 수록되어 있는 그 수를 그 주차에 모두 다 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용들이 또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는 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15에서 15작품을 각 주차별로 다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 또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강의 계획서 이제 그 마지막 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교육과정 이 분석 및 교과서 분석이 이제 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학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그런 이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교과서에 적용되어 있는 양상들까지 이제 살피는 것이어서 조금은 좀 버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수업이라는 점을 또 염두에 두신다면 이 수업이 굉장히 의미나 의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뭐 교육과정 자체로는 임용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학 수업을 공부를 하시는 방향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학 기출 문제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능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수능 자습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수능 문제를 보든 수능 자습서를 보든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자습서나 수능 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정말로 많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이 과연 우리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다루거나 학생들이 알아야 할 작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낯익은 작품과 낯선 작품들이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작가라든가 또는 뭐 그 작품 자체가 이미 낯익은 작가의 일지라도 낯선 작품이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너무 낯선 작품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자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공부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것보다는 그렇게 방대한 폭넓은 그러한 분량보다는 필수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 국어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의 필수 작품들, 그죠? 필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3, 4월이나 5, 6월 반은 필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이 정도로 이제 필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 이후에는 그 다음 이제 낯선 작품으로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바로 그 작년에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 문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작년에 문학 수업을 들으시고 또 올해 문학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억이 나실 거지만, 또는 이제 새롭게 이제 문학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지만, 바로 작년 2020학년도 우리가 이제 문학 임용 기출에서 성의꽃이라고 하는 현대시 작품과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현대 소설 작품이 두 작품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성의꽃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이 두 개의 작품이 물론 제 수업 시간에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 자습서에도 성의꽃과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이 두 작품이 이제 수능 자습서라든가 아니면 수능 문제 풀면서 아니면은 다른 학원 강사의 그 교재에도 실려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성의꽃과 엄마의 말뚝을 학습을 했을 때는 작품 자체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중요할 건데, 이 작품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접근 방식이나 이제 출제자의 논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교과서에 필수로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었고, 그 교과서에 필수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성의꽃과 엄마의 말뚝의 접근 방식이 제 수업 시간에 다뤄졌던 내용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엄마의 말뚝에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논점으로 이제 접근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또한 교과서에서 바로 그 특정 장면, 엄마가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에 어떻게 상처로 남았는가, 외상이 어떻게 일상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들로 논점으로 접근했던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는 바로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논점으로 접근했던 바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있는 필수 작품들이 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자의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 집필자의 그런 관점들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필수 수록 작품을 통해서도 학습을 또 덤으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성의꽃과 엄마의 말뚝이
출제자의 논점을 미리 우리 수업 시간에, 작년도 제 문학 수업 시간에 그와 같은 출제자의 논점과 유사한 논점들을 이미 교과서에서 다룬 적이 있었다. 그것은 제가 그와 같은 논점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그와 같이 다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 그 내용들이 나와서 시험이 끝난 이후에 여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작품도 나왔지만, 그 작품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접근했던 방식과 유사해서 놀랐다라든가, 또 출제자의 논점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 지필진의 논점과 유사해서 놀랐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의 그 지필진이 누굽니까? 바로 그 교수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들을 도와주는 현직 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과서가 이제 지필되었다면, 그 지필에 참여하셨던 또는 그 지필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동료 교수님들이 바로 출제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의 접근 방식들이 바로 출제진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이 3, 4월 반이나 5, 6월 교과서 반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도 있고, 세 번째로는 출제자의 논점까지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3, 4월 반이나 5, 6월 반에 바로 문학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 자체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다루는 그런 강좌가 아마도 유일무이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교과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3, 4월과 5, 6월 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OT를 좀 간단하게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학교육론 3, 4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반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요 OT 시간에 다뤄졌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